오늘 또 장중 내내 오전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냥 이제 돌파에 실패했다 여부가 이제 중요해 보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탈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현금을 미리 만드신 분들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 많이 좀 힘드셨죠? 시장이 오늘 또 장중 내내 오전부터 시작해서 장 끝날 때까지 그냥 쭉 내리꽂다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뭐 한번 장중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없이 그냥 줄줄 흘러내리면서 장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되게 길게 느껴졌을 거고요. 또 이제 뭐 오전에 뭐 장대 음봉으로 뚝뚝 떨어지면서 장이 폭락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제 모든 시간을 다 잡아먹으면서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형태라 아마도 이제 장중에 견디기는 좀 많이 더 힘들었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저께 이야기했던 부분과 이어서 어저께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 추가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요. 일단은 5일선 돌파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5일선이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자 5일선까지 어제 끌어올렸고 오늘은 다시 5일선에서 지금 밀려서 내려오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제 돌파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800포인트를 이제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00포인트는 지지를 해줄 것이냐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800포인트까지 내려오게 되면 세 번째 800을 터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 세 번째 이제 터치를 하게 되는 건데 800포인트를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해 보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800포인트를 만약 이제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매 국면이 좀 이어질 수 있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심리적인 투매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80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서 이 심리적으로 투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필연적으로 이제 뭐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신용 물량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담보대출 물량 이런 것들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이제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800포인트를 과연 방어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현재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포인트를 만약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현금을 미리 만드신 분들은 아직도 매수 타이밍이 올라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현금을 미처 못 만드신 분들은 일단 기준을 이제 800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00을 이탈한다면 그때라도 일부는 현금을 조금이라도 아마 손실이 좀 크시긴 하겠지만 하다못해 20%라도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더 많이 빠졌을 때 밑에서 이제 추가 매수할 생각을 하고 또는 이제 신규 매수 진입을 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들은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만드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자리 자체가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 813포인트인데요. 그 다음 지지라인이 800포인트잖아요. 800포인트를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모르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800을 찍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잘못하고 여기서 현금을 만들어 버리면 잘못 팔면은 저점 매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포지션이든 간에 내가 현금을 미리 만들어 놨건 간에 또는 현금을 안 만들어 놨건 간에 어떤 상황이건 간에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다못해 이제 어차피 때려 맞았는데 800포인트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깨지는 게 확실하다 싶을 때 이제 그럴 때를 오히려 이제 현금을 만들 기회를 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반등 없이 빠진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지금 현재는 일단 반등이 나오면 그때 가서 좀 현금을 만들어 보던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21선까지는 올려붙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현금을 못 만드신 분들은 좀 현금을 좀 만드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에 현금을 만드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그 장이 깨지기 딱 그 전에 선대응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성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이미 때려맞고 있으면은 사실 타이밍을 잡기가 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짐이 보일 때, 뭔가 이제 좀 야리꾸리하다, 장이 좀 이제 좀 깨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타이밍을 잡고 현금을 만들어야지. 너무 늦게 현금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자체로도 타격이 너무 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서 지수가 저점이 잡힐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 타이밍을 잡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쯤 되면은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또 이제 전망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장에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거. 예. 그러니까 기대를 해봐야 될 거는 가장 큰 거는 사실 미국 경기 부양책이잖아요. 예. 경기 부양책이 결국 합의가 될 것이냐, 아니면 대선 이후로 완전히 이제 미뤄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미국장도 장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합의가 될 것 같다, 펠로시 의장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주가가 올랐다가, 또 다른 쪽에서 대선 이후에 합의가 타결될 것 같다 싶으면은 또다시 떨어졌다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은 이 부분에 플러스 한 게 또 있죠. 미국에서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또다시 속도가 붙었어요. 확진자가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심리적인 위축을 좀 가져오는 요인인데, 부양책 관련해서는 또다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또다시 대선 이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펠로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합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오늘 장중에 나온 이야기로 보면은 합의가 대선 전에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또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장중에 지수가 더 많이 밀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이 오히려 합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또다시 난항으로 가는 거 아니냐, 난항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들로 백악관 그 위원장,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또 선거 이후에 처리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어제 밤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은 선거 이후에 처리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또다시 이제 희망을 또 꺾어버리는, 그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그렇고요. 자, 그럼 대선이 11월이니까 어차피 얼마 안 남은 거 아니냐, 대선 끝나고 나서 부양책이 합의가 돼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대선 이후라는 말은 11월 달 끝나고 바로 11월 달이나 또는 늦어도 12월 초, 이때 이제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적어도 1월 20일 이후에나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운 의회, 또 새로운 행정부가 이제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취임 일자가 1월 20일이에요.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일자가. 그러면 1월 20일 이후에나 의회나 행정부에서 법안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명령 내려서 부양책을 실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선 이후냐 대선 전이냐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대선 전에는 지금 통과되면은 10월이잖아요. 그런데 대선 이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향후 3개월에서 4개월 동안은 부양책이 없이 이 코로나 국면을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경기 회복 둔화가 현실화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빨리 재정 부양책을 빨리 해야 된다 라고 연준도 은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부를. 근데 연준은 통화 정책으로는 할 건 다 했다, 자기네가 할 건 다 했다, 이제 재정 정책 해라 라는 부분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 요인은, 시장을 이제 끌어올릴 만한 새로운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쉽사리 나오고 있지 않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800포인트인데요. 800포인트를 방어하느냐, 아니면 800포인트까지도 이탈을 하고 떨어지느냐, 이 부분만 일단은 당장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기운 내시고 밥도 잘 드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미 현금화를 만들어 주신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함께 현금화 만들어 주신 분들은
나중에 저점만 잘 잡고 여러분들 두고 계신 종목들 한 번만 더 사면 금방 지금 손실 나고 있는 종목들 다 수익권으로 돌려서 여러분들 수익 내면서 매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당장에는 중요한 거는 섣불리 액션을 취하지 말고 일단 시장에 어떻게 흐름이 나타나는지 연출이 되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리 선대응하지 마라. 예측 매매, 내동 매매라 그러거든요. 내가 시켜서 하는 매매 하지 말고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할 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